자,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혁준님이 이제 아이온큐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생이라서 거의 뭐 시드가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시드가 더 적기 때문에 제가 현명하게 투자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찾아낸 것이 아이온큐인데요. 제가 처음 양자 컴퓨터 수업을 들었을 때 두 가지 기술을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온 트랩하고 초전 도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이온 트랩 방식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거는 이 양자 연결성과 큐빅 개수 또는 게이트 신뢰도인데요. 지금 당장 큐빅 개수는 적어도 어떻게든 양자 연결성하고 게이트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아이온큐에서 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전 도체 분야는 내가 얼마나 많은 큐빗을 갖고 있는지 그걸로 승부해요. 네네.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근데 실제 까보면은 양자 연결성이 좋지가 않고 게이트 신뢰도가 좋지 않아요. 게이트 신뢰도는 내 큐빗이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를 지날 때 변형되지 않으니까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이트를 그대로 따라갔냐. 이온 트랩은 굉장히 좋은데 초전 도체는 약 0.5%의 확률로 에러가 납니다. 그렇게 에러가 나면은 그냥 모든 결과가 다 꼬이게 돼요. 이온 트랩은 0.1 미만. 네, 맞아요. 네. 아이온 큐가의 처음 매력을 느꼈던 거는 보여주기 식으로 장사하지 않고 진짜 내가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나아가는 방향이 보여서 처음에 좀 흥미를 많이 느꼈고요.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스콜피온 공매도 방식에서 좀 욕 먹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굉장히 추구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투자 책 보면서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단타 같은 것도 그냥 지향을 하고 그 또한 저는 지금까지 기술 쪽 위주로만 투자를 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공학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월가 사람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자력 공학이나 뭐 양자 컴퓨터 분야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분야를 좀 투자를 해보자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샀는데 엄청 빨리 사셨는데 저는 한 9월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친구들한테 막 사라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었어요. 근데 그때 많이 사셨나요, 주변 분들이? 근데 저 믿고 그 적금 다 깨서 넣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3불까지 갔잖아.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 25불 때 무조건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팔았는지는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다시 연락할 수 있겠네요. 그때 약간 과열이라는 거를 그러면 알고 계셨던 거네요. 갑자기 쭉 올라갔을 때.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양자 컴퓨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실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 생각을 해요. 엄청 많이 바뀌었죠, 지금. 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영상까지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게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된 분위기로 올라가 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좀 네 가지 제가 좀 장점을 좀 뽑았는데 일단은 뭐 연구진 저명한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성장할 가능성 네.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다. 근데 구글 살까 되게 고민했는데 구글은 뭐 10배는 오르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력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월스트리트 사람들보다 이 마지막은 제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엇인데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이 사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되게 아름다운 분야예요. 아름답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칭이에요. 시메트리. 네네. 대칭이 되지 않으면 저그 물리나 수학에서 아름답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온큐의 그 양자 연결성 분야도 그렇고 대칭적으로 그 큐빅 연결성을 만드는 걸 보면서 정말 겉보기 정말 아름답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초전도체는 덕지덕지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혀 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연결성 나타낸 그림만 봐도 아이온큐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IBM 거 옛날에 보내주신 거 보면 막 테트리스처럼 막 맞아요. 흔히들 우리 전기 배선할 때 네.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냥 대충 막 오잖아요. 지금은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스파게티 코드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좀 발전을 해도 초전도체는 좀 발전해봤자 뭐 거기서 거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스콜피언 캐피털이 뭐 양자 컴퓨터는 산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산수는 되는데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하려면 하는데 결국 산수의 효율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스콜피언 캐피탈 나왔을 때 얘긴데 네네.
사실은 저 그때 읽어보고 JP 모건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됐냐, 너 큰일 났다. 실제 증권사 네. JP모건에 있는 친구가요? 제가 또 경제학 보니까 친구들이 그 증권사 많이 가는데 네네. 그 아이온큐 하드웨어를 저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네네. 정말 그게 사귀었으면 진짜 공 많이 들었겠구나. 정말 공들인 사기꾼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아이온큐의 공매도 리포트 읽어보면은 사실은 딱 봐도 비전문가 대상으로 현혹시키려는 말이 많은 거는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아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주주분들이 읽어보시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손절하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 그때도 이제 애들한테 막 사라고 아 이거는 잘못 나온 소식이니까 싸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여쭤봤던 게 양자 컴퓨터는 원래 산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복잡한 네. 그런 확률을 보기 위한 거지. 네. 근데 스콜피언은 일부러 그걸 노려서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아, 산수 못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걸 찌르고 들어가서 이러니까 사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제대로 느낀 게 맞나요? 뭐 정확하죠네. 그래서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까. 아, 이 대중의 마음을 잘 알고. 그때 제가 그때도 이제 아이온큐랑 연락이 됐었는데 그분들은 반박할 가치를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뭐 저런 뻔한 거짓말을 해 했는데 주주들은 비전문가들이니까 그거 제가 좀 이거 반박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반박도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미션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하고 두 분 사진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질이 낮은 리포트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약간 자기가 사려는 주식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오류 수정이라는 게 예. 사실 진짜 양자 컴퓨터 되냐 안 되느냐의 그 변곡점에 놓여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 뭐 기반 기술이 이미 시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2030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류 수정은 정말 눈물 나는 이 연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게 엄청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아까 결국 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그냥 얽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대충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거에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면은 동전 3개를 그러니까 큐빗 3개를 하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큐빗 3개 중에 하나라도 삐끗해도 어차피 그건 8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니까 즉 큐빗 3개를 연동을 시켜놔서 이 3개 중에 한 개 삐끗해도 나머지 2개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너 그걸 삐끗했구나. 너 오류 났구나. 오류인지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거 하려면은 이 큐빗 3개를 얽혀놔야 돼요. 그리고 이 큐빗 3개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큐빗 3개인데 큐빗 3개를 얽혀놓으면은 얘가 하나처럼 행동을 해요. 그럼 큐빗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얘가 하나처럼 밝혀버리니까. 즉 큐빗 개수도 많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얽히고 얽혀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 이 기술이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 2년 안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제가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아이온큐가 좀 그 오류 수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 아이온큐는 하나의 QPU를 만들고 그 QPU 간에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럼 QPU 하나를 그 알고리즘 큐빅 한 3개 정도로 만들면은 그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초전도체 기반은 이 제대로 잘 맞아있는 3개 큐비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걔네는 뭐 오류 수정 오버헤드가 1000대 1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온큐는 16대 1, 32대 1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은 약간 큐비트 숫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약간 필살기를 숨겨둔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는 그럼 IBM이나 구글 같은 데는 양자 우위를 시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이온큐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술력이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아직 거기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전 무슨 의미인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우위 실현한 건데 기사를 봤는데 전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읽으면서 보여주기식이라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양자 오일을 실현했는데 저 같은 계산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자 오일을 실현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보다 좋아요라고 하면은 사실 와 박수 칠 만한 내용이고 뭐 노벨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학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양자오일이라고 할 만한 거 진짜 양자오일가 되려면은 행렬 계산을 막 잘한다. 이러면 난리가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저도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니까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을 종결시켰지만 실용성은 제로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이제 아이오큐가 2, 3년 뒤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쓸모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양자오일을 보여주면서 2025년에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한 엄청난 필살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혁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시대가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쓸만한 알고리즘이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몇 개 없다, 5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 있는 뭐 하드웨어도 좀 부족하지만 그걸 쓸만한 알고리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양자 컴퓨터가 널리 막 기업마다 하나씩 놓고 이런 쓰는 시대가 올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뭐 반드시 온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은 그러니까 오는 건 확실한데 이 지금 경제적인 유인 구조가 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은 질문 받는 게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데. 근데 반대로 저같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야 만들어주지도 않는데 니 왜 뭐고 만들어서 뭐하게.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데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저 같은 계산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 회로를 만드는 거 사실 지적 허용식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양자 컴퓨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펀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펀딩을 받아야 연구자들이 일을 하는데 서로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항상 그 김영삼 교수님 얘기하는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뭐 대학원생들 몇 명을 두고 연구하는 것보다 이런 수천억을 투자받아서 수백 명의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 당연히요. 너무 좋죠. 특히 저는 또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자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로 엄청 적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전공한 사람 진짜 100명 소리 꼽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아이오큐가 상장함으로써 데려갔다는 저는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채가서 회사에 넣어놨다는 거. 아이오큐가 한국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거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사람들 인재풀을 먼저 이렇게 상장을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그게 약간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먼저 상장했다는 그런 최초. 장점이. 네. 실제로도 월별로 그 동향 보면 계속 불려 나가고 네. 있더라고요. 올해만에도 한 60명 넘게 들었고 뭐 아시아 거점도 찾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일반 컴퓨터 뭐 개발자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물리학과 3학년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리학과 중에서 뭐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땡겨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오큐 처음 상장할 때 생각했던 게 이 이후로 상장하기 참 힘들겠다. 후발주자들 나오기 너무 힘들겠다. IBM, 구글, 아이온큐에서 다 쓸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 그 얘기 아무래도 나왔어요. 이제 그래요? 스타트업 늘어나는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 네. 근데 그 인재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네. 스타트업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는데 저도 신기한 게 아이오큐가 가진 캐시가 많지 않은데 그러면 연봉도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뛰어난 학자들도 뭐 부장급 이상의 실무자들이 계속 모인다는 게 저는 그래서 아이오큐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스톡옵션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안 여쭤봤다. 그 아이온큐랑 IBM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클라우드상에서 써보신 거잖아요. IBM은 안 써봤어요. 안 써보셨어요? 네. 그 아이온큐 것만 써보신 거예요? 네. 그럼 그 써보셨을 때 소감이나 뭐 느끼신 게 좀 뭐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IBM은 사실 쓸 엄두도 안 났고
왜냐면 코딩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 그리고 아이온큐는 좋은데 큐빗이 너무 적다. 근데 그게 IBM 건 어렵고 IonQ는 좋다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아이온큐는 그러니까 특정 큐빗과 큐빗 간에 얽힘이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 돼요. 그래서 코딩할 때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IBMQ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두 큐빗이 연결이 됐나? 일단 이렇게 찾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네.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 그렇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어디 하나에 그 우회해서 들어가야 돼요. 톡. 근데 그거를 다 짜줘야 된다는 거죠? 짜는 것도 일인데 뭐 사실 그거야 뭐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근데 또 문제는 게이트를 붙이면 붙일수록 오류는 더 늘어나요. 그래서 게이트 붙이기도 진짜 무서워요. 근데 IonQ는 비교적 적은 게이트로 연산을 실행시킬 수 있다. 네. 또 게이트 신뢰도도 높은 편이고. 그럼 IonQ가 저 아까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IonQ는 고품질 큐비트로 시작해서 늘리는 게 어려운 거고 IBM이나 구글은 쓰레기 큐비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늘려서 어떻게 하면 얘네를 고품질로 만들 거냐 그거를 연구하는 것 같은데 근데 IBM 같은 경우는 그 큐비트당 배선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1000개가 넘으면 그 배선을 1000개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IBM이요? 네. 아. 그 초전도체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게 샹들리에처럼 생긴 게 큐비트당 전선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IBM을 제가 잘 모르는 것 뿐이지 그만큼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보면은 저 아이온큐의 경쟁자라고 저는 상당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둘이 약간 미래에 가져가는 마켓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는 이따만 하고 IonQ는 소형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얘네는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고 얘는 약간 모빌리티 쪽에 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피러츠맨 사장님은 일단은 공존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2년 전 얘기인데 확실히 보완제는 되긴 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처음에는 있어서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분명하니까 어느 한쪽이 잘 되면은 다른 한쪽도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저희는 당장 될 것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업에 쓰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해야겠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어느 정도 한 2030년 정도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렇게 연으로 말씀드리긴 너무 힘들고 저는 제가 또 투자에 약간 철학 갖고 있는 거는 대학원생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지켜보면은 그게 결국 될까 말까가 보이거든요. 지금 양자 컴퓨터 연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려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극적이다. 왜냐면 뽑아줄 회사도 없고. 일단 당장 전망이 좀 네. 밝진 않다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슬슬 양자 컴퓨터 연구실이 늘어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전담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은 진짜 이제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년 보던데 그것도. 저는 우리나라 그 로드맵을 봤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데 그렇게 도전적인 분야를 안 할 것 같아서 약간 안정을 추구하고 특히 요즘 이 수학, 과학 잘하는 순서대로 의대 치대로 하잖아요. 군대를 잘 안 오네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죠. 국가적인 손실이죠. 그런 진짜 수학, 과학 잘하는 순서대로 양자 컴퓨터를 한다면은 정말 좋을 텐데. 이게 현업에서 보는 시선은 바깥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분야니까 뭐 단순히 뭐 노동하는 사람 많아진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미국은 이제 뽑아주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IBM도 있고 IonQ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야로는 거의 뭐 없잖아요. IonQ에 투자를 계속 해야겠네. 네, 뭐 아무튼 거의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혁주님이 또 조만간 유학을 가시는데 정말 권투를 빌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화학과 박사학위를 가는데 양자 컴퓨터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었어요. 언제요? 그 면접 볼 때? 외국에 계신 교수님이요? 네, 박사학위 가는 교수님.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프트웨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양자 하드웨어는 아니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네, 알고리즘. 그러면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미국에 찾아와서
나중에 컨스 알고리즘으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 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컨스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